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은 주민들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해 공개 처형을 10배 늘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내부 소식통은 관계자 증언을 인용해 북한 공개 처형 실상을 최근 보도했다. 지난 1년간 공개 처형 인원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하순에도 중국 국경과 접한 양강도 해산 비행장에서 남성 한 명이 마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됐다. 이 남성은 전시 물자인 의약품을 몰래 유출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비행장에서 남성 7명과 여성 2명이 주민 2만여 명 앞에서 총살됐다. 이들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북한 당국이 보유한 소 2,000마리를 부정한 방법으로 구입한 뒤 식육 처리해 모두 팔아넘긴 혐의를 받았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 배포 등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10대 청년이 공개 처형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끔찍한 처형 장면을 본 북한 주민 일부는 실신하거나 불면증 실어증에 시달리는 사례도 있다고 도쿄신문은 보도했다. 한편 올해 초에는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기록한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2017년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키는 모습이 공개된 임신부가 공개 처형됐다는 증언이 있다. 함흥 교화소에서는 도주하다 붙잡힌 수감자의 목을 매달고 공개 총살한 뒤 돌을 던지게 했다는 증언도 있다. 북한에서 종교나 미신을 믿으면 공개 처형되고 남한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형이 집행됐다는 탈북민의 증언이 윤석열 정부가 30일 역대 처음으로 공개한 북한 인권보고서에 나왔다. 김일성 우상화의 터럭만큼이라도 불경한 태도를 보였다는 혐의를 받으면 비록 임신한 여성도 처형을 면치 못했다는 증언도 담겼다. 심지어 어떤 피고금자의 아기가 북한 당국 측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증언도 있다. 또한 북한은 공개 처형 당하는 아버지 앞에 가족들을 세워나 가족들을 제일 앞줄에 세워서 보게 합니다. 그러니 아이가 당연히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충격이 되게 심하죠. 부금시설에선 만행도 자행됐습니다.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이 낳은 신생아가 살해되고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했다는 증언도 수집됐습니다. 일어난 북한 현실 때문에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귀순한 북한 주민 4명 중에 임산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새벽 동해상으로 귀순한 여성 3명과 남성 1명 중 20대 여성은 임신한 상태에서 탈북했습니다. 이어 평양 산마고급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당시 16살 남성 2명이 수갑을 찼습니다. 노동교화형 12년을 받았는데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게 죄목이었습니다. 본보기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듯 당국은 학생들을 관중으로 동원했고 담임교원의 신상도 공개했습니다. 소년들에게 적용된 법은 특별법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입니다. 이 법의 최고형은 사형인데 북한은 이처럼 한국 문화 유입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를 빌미로 북한 주민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고립된 국가로 불리는 북한. 그곳에 사는 북한 주민들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조차 침해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의 기본이자 최고의 권리인 생명권의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북한은 형법과 형법 부칙에 대해서만 사형을 명시하고 개별 법규에 대해서는 형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형법에 따라 처벌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북한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사형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그리고 마약범죄 방지법에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경 일대는 엄청나게 긴장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3중 봉쇄까지 들어갔는데 군대, 사회까지 다 섰습니다. 3중 봉쇄까지 들어가서 조금만 강에 내려가면 총의 실탄 장전에서 무조건 쏴 죽인단 말입니다. 쏴서 그 자리에 파묻어 놓습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강력한 국경 봉쇄와 더불어 한류와 같은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도 높였다는 겁니다. 이번 북한 인권백서 면접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김정은 집권 이후 통제가 더 강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 내 불법 영상 출판물 등을 단속하는 미디어 검열 조직 백공구 상무검열단은 공지나 영장 없이도 가택 수색이 가능합니다. 집에 한 달에 한 번은 오는데 부엌에도 들어가 보고 서랍도 열어보고 북한은 이불장이 있어요. 이불도 다 털어보고 그래서 USB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겨두지 않았나 훑어보는 것 같고 한국 영상물을 시청, 유포한 것이 적발되면 총살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3년경이에요. 사형이 평양에서 이루어졌어요. 지방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평양에서 이루어졌고 일벌백계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일 것처럼 행동했어요. 원래는 공개 처형을 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반성의 기회를 주겠다 해서 불순 영상물을 유포시킨 우두머리들만 총살하고 나머지 사람들 대부분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반성문도 같이 보여줬어요. 최근엔 길거리 불시 단속도 수시로 이뤄지는데 휴대전화 메모리에 한국 음악이나 영상이 남아있는지 심지어 문자 메시지를 한국 말투로 보냈는지까지 살펴본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걸려본 적이 있거든요. 9시 경인가 10시 경에 오빠랑 같이 오는데 메시지를 확인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도대체 한국 문자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솔직히 남북한이 다 똑같은 글자를 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게 한국 문자라고 하면 실제 한국 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한마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상황인 거죠. 휴대전화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외부 정보가 유입, 전달되는 주요한 수단인 만큼 단속을 강화한 건데요. 외국산 휴대전화를 사용해 탈북민들과 소식을 주고받는 북한 브로커들은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한 청년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한국과 북한 사회를 비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사회가 이런 사회구나. 죄를 지었으면 지위 고하 막론하고 법에 가서 심판받고 감옥에도 가는 법치 국가라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북한이라는 사회가 그렇잖아요. 오직 김정은만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옳다 나쁘나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회에 대한 불합리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불합리성을 느끼면서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니까 시너지를 창출했던 것 같아요. 북한 당국이 사형 규정까지 만들어 외부 정보 유입자를 처벌하는 것 역시 청년들의 사상 변화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되는데요. 김정은이 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밝힌 것 또한 북한 주민들의 기강 잡기 측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남한을 국가, 적대국가, 주적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적대국, 괴뢰 말투 이런 걸 보면 남한이 타깃이 되어서 이런 법들이 만들어졌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통제법들이 사형이라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잖아요. 최고의 형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그만큼 통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통제, 검열과 사형이라는 법 규정을 통해 주민들의 생명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북한. 그러나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수요와 욕구는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 최근에는 북한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한 임신부가 돈이 없어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출산하는 과정에 아기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 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안주시에 사는 임신 9개월차 여성이 지난달 말 갑자기 양수가 터져 급히 시병원을 찾았으나 병원 측에서 요구한 수술 비용이 너무 비싸도록 집으로 돌아왔고 결국 집에서 출산하다 신생아는 사망하고 산모는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산모는 과거 2번의 자궁 외 임신으로 유산을 겪고 지난해 어렵게 임신에 성공해온 가족이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임신 9개월째에 갑자기 양수가 보여 급히 시병원을 찾아갔다. 시병원에서는 이 여성의 상태를 보더니 임신부도 뱃속 아기도 위험하니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며 입원을 권유했다. 다만 입원비, 수술비, 약값 등 모든 비용은 가족 측에서 보장하는 조건에서만 입원이 가능하다고 전제를 달았다. 하지만 이 여성의 가족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입원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 상태로 진통이 시작돼 집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인근에 거주하는 동네 의사뿐만 아니라 산파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모여들어 출산을 돕기도 했지만 태어난 아기는 울음을 터뜨리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뒀고 산모도 역시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산모까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가족들은 급히 뛰쳐나와 길을 지나는 승용 서비스차를 잡아 세우고 산모를 태워 도병원으로 후송했다. 도병원에서는 일단 산모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시병원에서 있었던 상황 파악에도 나섰는데 당장 위급한 산모에게 비용을 자체로 보장하지 못하면 입원시켜줄 수 없다고 한 시병원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시병원도 국가적인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오롯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어렵게 가진 아기를 잃고 산모마저 잃을 뻔한 가족들과 이 사건을 옆에서 지켜본 주변 주민들은 임신부와 아기의 생명보다 돈이 먼저인 병원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북한에서는 열악한 의료 환경에 여전히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주민들은 임신과 출산을 위한 의료의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너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산모는 현재 의식을 되찾고 회복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나중에 김정은이도 공개 처형 당하는 날 꼭 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